전생기 오늘 4부 월요일의 코너죠. 걱정 말아요 그대 문을 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례 없이 길었던 이번 추석 명절 연휴 이후에 가족 간에 참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분쟁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을 둘러싼 분쟁 그리고 또 이혼 소송이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문자번호 샵 0945번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자로 자세하게 남기기 좀 그래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걱정 마시고요. 그냥 문자에다가 상담 원함 이렇게 간단히 남겨주시면 저희 스텝이 전화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담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오늘 최진영 변호사 오랜만에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붕어빵을 좋아하는 남자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통하는 퀴즈 들으셨군요. 오시면서. 그렇습니다. 저도 답을 보내려고 했는데 네. 제가 생각했던 그 답은 다금발이었습니다. 역시 센스 짱이십니다. 좀 썰렁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날도 추운데 제가 안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센스 있는데 보내지 그러셨어요. 네, 정답만 보내는 게 통하는 퀴즈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센스 있는 오답도 저희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열심히 보냈고요. 이번에 제 목표는 네. 다이어트가 키워드였는데요. 어떻게 그 먹는 거를 조금 줄여가지고 한 3, 4kg 뺐는데 몸도 가뿐하고 네. 좋은데 문제는 이제 유지하는 것인데 네. 앞으로 열심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쫙 또 목표 감량하셨다니까 놀랍고요.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최 변호사님은 욕심쟁이 같아요. 욕심쟁이요? 네, 아니 다이어트 할 게 뭐 있다고 또 그렇게 3kg을 감량을 하셨어요. 숨겨진 1인치를 찾아야 되는데요. 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전에도 좋았지만 또 이렇게 살짝 슬름해진 모습도 보기 좋네요.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마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례 없이 긴 연휴,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서 재산 분쟁 가족 간에 또 이혼 소송 이것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나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실제 그것은 숫자와 통계로도 입증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작년에 이 법원에 접수된 이혼 신청이 모두 한 11만 건 정도 대략 되는데 네. 평균 한 290건 됩니다. 그런데 네. 추석 연휴 다음 날 1000여 건으로 접수돼 가지고 평소 때 3.6배 그 다음 날도 한 800여 건에서 거의 3배 정도 높았다라고 하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설 연휴 다음 날 한 860건이 돼서 어떤 명절 스트레스가 이혼 사건으로 그대로 접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분석을 합니다. 뭐냐 하면은 그 전에 준비를 해놨다가 이 명절 기간 동안 소가 제기된 걸 알면은 그 가족들 사이에 또 말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수장 접수는 명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접수를 하다 보니까 명절 스트레스로 일한 것 절반, 그 전에 준비했던 것을 명절 끝나고 하는 것 절반 이런 식으로 해서 명절이 끝난 다음에는 숫자가 폭증하는 것은 현재 상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명절 끝난 다음 날 네. 이혼 사건 하나를 수임했었습니다. 네, 이 추석 연휴가 특히 길어서 그런 거는 아니겠죠? 특별히? 이번 추석은 네. 뭐 사실 명절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놀러 가거나 해외 여행이 폭증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같이 보통 이제 출근을 한다든가 학교를 애들이 가면은 갈등이 적은데 네. 오히려 가족들까지 길게 있는 과정에서 다를 때보다 더 가족의 어떤 그 스트레스와 분쟁이 더 늘었다는 그런 분석도 이런 가능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걱정 말아요 그대 코너를 진행한다 하니까 또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더니 그래서 그 첫 번째 사연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아빠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몇십 년 전에 집터를 사주셨고 엄마가 없는 저희를 어릴 때 돌봐주셨어요. 할머니가 그 집터를 사줬던 금액을 이제 돌려받고 싶어 하세요. 이번 추석 명절에 할머니가 나서지는 않고
고모와 삼촌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어요. 동생하고 저는 할머니 은혜도 있으니 집터와 집을 처분하고 난 돈을 어느 정도 나눠드리고 싶지만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요. 할머니에게 집터나 아빠 재산에 대한 상속 권한이 있는 건가요? 하셨어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걱정 말아요 그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손자 손녀에게 지금 상속받은 것에 대해서 재산을 요구할 수가 없을 것으로 지금 이런 주신 질문만으로는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아빠한테 주실 때에 증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증여 계약이 이미 이행돼 왔기 때문에 왔고 또 이분의 아버지이자 이 할머니의 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증여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려갈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 상속 받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1순위는 이 돌아가신 분의 아들, 딸, 이 직계 비속이 1순위입니다. 배우자와 동렬이죠. 그런데 이분의 엄마, 그러니까 배우자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다라고 하니까 이 지금 오늘 질문 주신 분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손자, 손녀분이 단독 상속을 했는 것이지 네네. 이 직계 존속이라고 할 수 있는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버지의 상속권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해서 이 문제는 상속 순위의 문제이자 증여 계약 해제 가능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이미 증여는 해서 이 아버지한테서 갖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증여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상속 순위에 있어서도 1순위인 이 지리를 주신 아들, 딸이 이미 상속을 받아버렸고 기 때문에 네. 상속권자의 다음 순위인 직계 존속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머니는 상속 순위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떤 법적인 근거를 한다 하더라도 임의로 제공하지 않는 한은 법적인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할머니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신다기보다는 또 그렇습니다. 주변에 이제 결국 아빠의 형제 자매들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모나 삼촌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결국 고모나 삼촌이 할머니를 이렇게 앞세워서 이와 같은 네.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때의 부분을 주장하셨으면 싶은데 조금 때늦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유류분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상속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재산을 달라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삼촌이나 고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속권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상속권을 주장할 가능성은 사실상 높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계속 요구한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대응을 안 해도 괜찮은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문제는 그러면 네. 계속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게 현실적인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참 요즘 그런 얘기가 있죠. 물보다 진한 것이 피보다 진한 것이 돈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특히 요즘 보면은 부동산이 개발되면서 부동산 가액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요. 결국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조금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협의를 하고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본인들이 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법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는 그런 것을 한번 보내는 것도 최후의 수단으로서 한번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오고 사연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74 하나님 지금 문자 주셨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숨겨놓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럴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의 이복 형제죠. 그들이 지금 나타나서 자신들도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님도 돌아가시면서 이들에 대한 어떤 말씀도 하신 적이 없고 저 역시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모님께서 이들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 주네요. 아버지 친자인 건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고모가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먼저 친자관계 자체를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다투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오고 오히려 감정을 더 서로 자극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속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이른바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령 혼외자라 한다 하더라도 상속 순위에 있어서는 같은 동렬의 순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법률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돌아가셨는데 친자 확인이 좀 곤란하지 않나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 평소 때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외국 프랑스에서 살바도르 달리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지가 거의 1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묘를 다시 파묘를 해서 DNA 검사를 했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 것 같은데요. 네. 돌아가셨다 한다 하더라도 친자 확인하는 것은 종종 현실적으로 있고 특히 재산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돌아가신 이후에 친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거꾸로 혼외자 측에서 친자관계 확인 소송을 먼저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친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치고 만약에 친자임이 확인된다 한다고 하면은 설령 혼외자라 한다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상속은 피를 따라 흐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피와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상속권은 법률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장남으로 어머니와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머니 집입니다. 그런데 명절에 10남매가 다 모였는데 와, 대형제시네요. 지금 살고 있는 어머니의 집을 돌아가시고 나면 10등분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장남인 저는 사실 어머니 모시고 이 집에서 60년을 살았으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동생들이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크게 싸우게 됐는데 집을 팔아서 10등분 해야 하나요? 동생들이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겁니까? 하셨는데 어머님이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나눌 것에 대해서 벌써부터 싸우고 계신다니까 참 안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가 또 있긴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대표적으로 가족 분쟁이 생기는 게 이렇게 명절 때 모여서 재산 분쟁이 생기는 게 이런 케이스 같은데요. 네. 특히 아버지 어머니들이 연로하실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는 연로하지만 여전히 이른바 생때같이 눈을 뜨고 있는데 그래요,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보면서 상당히 속상해하는 케이스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있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돌아가셨다고 할 전제를 한다고 하면은 효도하면 재산 더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특별 기여분을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케이스인데요. 네. 만약에 일반적으로 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예전에 1990년 이전 같은 경우에 민법에 의할 경우에는 장자한테 더 챙겨주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장자 상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똑같이 네. 1대1대1 이렇게 형제들 간에 결정이 됩니다. 다만 부인에게는 이 같은 동열에 50%를 더 주는 것이 현재 민법인데요. 만약에 현재 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살아계실 때에 어머님이 이와 같이 장남으로서 수십 년 지금 모시고 살았다는 점을 해서 유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장자한테는 좀 더 재산을 주라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공증을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 한 5가지 정도 되는 유언 형식에 따라서 엄격한 형식에 따라서 해놓으면은 네. 추후에 어떤 이와 같은 분쟁을 막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걸 제대로 안 해놓으면은 네. 결국은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법원에서까지 가서 특별기여분이란 것을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예전 1, 20년 전만 해도 아니 장남 이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해서 특별기여분을 잘 인정을 안 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다들 부모님 모시는 거 사실 꺼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최근에는 1, 20년 이렇게 부모님을 공양할 경우에는 통상 다른 형제에 비해서 20, 30% 정도는 특별기여분을 인정하는 케이스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드린 효도에 따른 특별기여분 꼭 챙기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속재산 분할 청구 같은 준비는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상속 재산에 대해서 유언이 있다고 하면은 유언대로 서로 하면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유언이 없다라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 말씀드렸듯이 서로 1대1대1대 형제가 4명, 예를 들어서 3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형제 1대1대1 그리고 또 그 아직 어머님이 아직 살아 계신다고 하면은 그 형제의 1.5배 이렇게 해서 그 계산을 하는데요. 설령 법은 1대1대1이라고 하지만 이 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거의 60년간 부모님을 봉양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정하되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산 분할을 하면서 특별 기여분을 요청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재판부도 배려를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5874님. 변호사님, 요즘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지금 세상 같으면 12번이라도 이혼했을 거예요. 지금도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생각 많이 합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있고 또 여태까지 살아온 정이 있고 앞으로 좀 서로 참고 이해하면서 살지 이런 생각으로 또 계속 살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죠. 네. 또 이혼할 때도 용기가 또 필요한 거고요. 근데 또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에게 비겁한 것이다라고 또 그런 말들도 참 잘도 지어내긴 해요. 그런데 뭐 결혼 생활 행복하게 잘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계속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럴드 졸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Love is in your eyes.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월요일의 변호사 법무법인 이경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재산 분할 그 소송 또 이혼 소송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사연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또 세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자,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다가 이혼하고 세 번째 부인과 20년 정도 사셨습니다. 그런데 친어머니에게 받은 땅을 10년 전에 세 번째 부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세 번째 부인과 불화가 있었나 봐요. 이번에 명절이라고 갔더니 음식도 없고 인상만 쓰고 계셔서 불편하게 있었는데 아버지는 헤어질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땅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아버지 소유로 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권리가 없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네.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한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중년 이혼을 넘어서 황혼이혼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결혼하셔서 20년 넘게 지금 하셨다고 하면은 이 자녀분들도 지례하신 분들도 3, 40대 정도 됐지 않을까 네. 싶은데요. 3번째요, 3원. 세 번째 부인과 20년 세 정도. 번까지 해서 했으니까 결국 이 첫 번째 자녀분들은 연세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에 현재의 세 번째 부인과 이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미 명의를 변경해 준 재산을 바꾸어 올 수 있을지 협의가 되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혼에 따르는 재산 분할 문제로 이 부분은 치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만약에 이혼하기 전에 이것을 돌려오기 위한 방법을 굳이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증여였는지 아니면 매매였는지 이것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이제 증여하듯이 나와 결혼하는 과정 할 때까지만 이것을 증여한다 이런 조건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조건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단순 증여를 했다고 하면은 그걸 찾아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거기다가 네. 실질은 증여이지만 적어도 등기부상 매매 같이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혼 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분할해 올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살아있는 기간, 그 재산을 취득하게 대한 동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 부동산 자체를 찾아오기는 쉽진 않겠습니다만 네.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지분 정도는 넘겨올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또 하나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짧게 가볼게요. 아내가 3년 전에 가출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고 이번에도 추석 명절 때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실종 신고도 했지만 주민센터에 알아보니 살아있다고 하고 그런데 다른 남자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내가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협의 이혼. 또 하나는 재판상 이혼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실종 신고도 하고 주민센터에서 알아봐서 살아있고 누군가와 같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것은 네. 결국 현재도 연락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락을 해서 서로 협의 이혼을 하자라는 그런 것을 제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른 분과 이미 그 남자와 살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혼인이 파탄이 됐고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사실상 없다라고 하면은 결국 협의 이혼을 통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협의 이혼은 미성년자 자녀 같은 경우에는 고려 기간까지 해서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뒤에 서로 판사 앞에서 서로 이혼 의사 확인을 해서 바로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미성년자 자녀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협의 이혼을 통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혼을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는 이혼할 생각은 없이 그냥 이런 그렇죠. 상태로. 문제는 그것이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결국 예를 들어서 가출을 했다고 하지만 그 가출이 남편이 부당한 대우를 해서 했을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고 재판상 이혼을 가게 되면은 민법에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따져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남편으로부터의 부당행위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남편이 외도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 가출을 했는 이유 그리고 현재 이 부부 관계가 파탄났는지 이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먼저 그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법원으로 가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가족 간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 또 이혼 소송에 대한 이야기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양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에 함께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오늘 끝곡으로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띄우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